제가 여기 와서 방탄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좀 방탄복을 북한에서 본 적도 없어요. 철관모라고 해서 그게 쇠바가지 같은 거 6.25 때 쓰던 그런 거 똑같은 거 써요. 아직도 북한은. 여기에는 뭔가 그 경량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신기한 거 쓰더라고요. 북한 군인들이 먹고 사는 식사가 우리나라에서 저게 개도 안 먹죠. 옥수수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분쇄를 해요. 분쇄를 하면 거기 껍데기, 가루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삶아가지고 쪄서 그걸 주고, 여름 같은 때는 밭에 채소 나오는 거 소금물에다 넣어서 해주고, 무 농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를 소금에다 다 절고 먹거든요. 염장했다가 그거를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냉장 창고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신선한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기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저기 군인들이 어디 가서 돼지를 한 마리 농장 가서 훔쳐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름철에는 그 한 마리 있는 고기를 그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한 3일이나 많게는 닷새 동안에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요거를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딱딱 먹으면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냉장 창고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먹어 치우고, 낭비도 그래서 좀 일어나곤 하죠. 어디 가서 신선한 뭐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군부대에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를 군인들에게 그걸 한 번에 다 나눠주고, 이거를 하루 저녁에 하나씩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근데 보관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얼어가지고 썩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다 때려 먹고, 또 배고파가 쫄쫄 손가락 빨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산골 바닥을 건너오셨겠네요. 뭐 제가 과장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사람이 계속 오고 가고 했잖아요. 길이 다 트여 있고, DMZ는 지금 그건 뭐 70년 이 정도가 사람이 안 들어간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게 그냥 그 숲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70년 동안 사람이 손을 안 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데를? 뭐 근데 뭐 바쁘니까 그만큼 절박하니까 가는 거죠. 지금은 뭐 등산도 가기 싫은걸요? 등산. 누가 등산 가자고 하면, 산에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뭘 등산을 가냐. 우리는 또 등산길도 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애호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뭐 바위에다 구멍도 파주고, 밥을 저기 쌀밥에다 고기랑 잘 먹었는데 요거를 또 이렇게 좀 지방이랑 태우려면 우리는 또 일부러 등산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배고파도 일부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나무 뿌리채 캐다가 아궁이에다 넣고 불 떼는 거죠. 그래서 등산이 뭐 레저 이런 것 때문에 등산 가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가죠. 북한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세뇌 같은 교육도 같이 하나요? 아, 그건 필수죠. 제가 여기 와서 방탄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좀 방탄복을 북한에서 본 적도 없어요. 철관모라고 해서 그게 쇠바가지 같은 거 6.25 때 쓰던 그런 거 똑같은 거 써요. 아직도 북한은. 여기에는 뭔가 그 경량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신기한 거 쓰더라고요. 북한 군부대 근처에도 이렇게 농사 짓고 하나요? 농사 짓죠. 근데 군부대 근처는 대부분 군인들이 짓죠.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킬로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위수구역이라는 걸 다 쳐놨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다 군인들이 짓고, 장교들이, 와이프들이 있잖아요. 와이프들만 또 모아가지고 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거 농장이 무슨 4.15,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4.15 농장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농장이 있어가지고 군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다 지키고, 저기 언제 뭐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화기애애한 얘기할 이럴 상황이 없죠. 전투적으로 사는 거죠, 전투적으로. 네. 우리나라 군인보다, 우리 국군보다 북한 군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농사를 잘해요. 김매기, 그리고 뭐 이렇게 옥수수 가을, 콩배기 이런 걸 잘해요. 북한 군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생계니까. 그렇죠. 가서 인분 푸고 이런 거 잘해요. 인분 퍼보셨어요? 오늘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여기 보시면 트랙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농기계로 농사를 하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걔네는 협동농장 이런 걸 했는데, 뭐 규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트랙터가 하나 있으면 뭐 다행스러운 거예요. 북한은 보여주기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농장도 딱 표본이 되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는 기본적인 농기계들 같은 걸 좀 줘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은 모내기도 사람이 돼요. 사람이 하고, 밭 가는 것도 소가 갈고. 그래서 소 먹었다가 그냥 이게 뚫렁 죽는 거예요. 사람보다 소가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슨
119 차가 완 거는 무슨 뭔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재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은 119가 바로 와가지고 처리해주잖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네마다 또는 거기 어떤 도시 같은 데는 사이렌, 그리고 농장 같은 데는 종이 있어요, 종. 그게 옛날에 그 미제가 떨군 폭탄이 있는데, 폭탄이 이제 한 500kg짜리 이런 거 떨군단 말이에요. 떨구면 불발탄 돼가지고 그게 철덩이에요, 철덩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요. 그러면 그게 종이에요, 종. 그 종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애들도 그건 다 알아요. 시골 쪽엔 두 방씩 때리면 땡땡 땡땡 이렇게 때리면 그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이는 거고, 세 번씩 때리면 아침에 그 무슨 생활총화 모이는 거고, 화재가 났을 때는 그냥 때려요. 그냥 딱 그냥 두들기면 이거 화재가 났거나 이랬구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집에 있는 바게트 다 가지고 뛰어나와야 돼요. 뛰어나와서 우물도 그거 아직 이거 하는 거거든요. 드레박 또 이렇게 하는 거, 펌프 쫄장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막 물 퍼가지고 동네 다 달라붙어서 불 끄는 거지. 이런 소방서 이런 게 없죠. 진짜 순수 인력이군요. 다. 그렇죠, 인력이죠. 예. 그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해결됐나 봐요. 네,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불 끄러 아마 한 초등학교 요 때부터 불 끄러 다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화학공업단지들인가 이런 거 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북한에 뭐 탈 게 있어야 뭐 불도 뭐 이렇게 활활 탈 거잖아요. 산에 가도 이렇게 작간목이거든요. 다 이게 나무가 이만큼 와요, 이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밀림의 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데 불이 나면 사람이 그 안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게 비 오거나 이렇게 해서 꺼져야지.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헬기를 이제 물이랑 뿌리잖아요. 담장? 담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담을 이렇게 싸놓나요? 옛날에 그 철조망을 다 쳤었어요. 근데 북한이 그런 경제난이랑 이런 겪으면서 인민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갔어요. 와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이제 뭐 못이랑 다 만들어 쓰느라고 철근 뜯어다가. 네. 일반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또 이게 끊어다가 이게 파는 거죠. 이제 철조망 뜯어다가 옥수수 1kg에 바꿔 먹고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철조망도 다 없어졌어요. 네. 그게 근데 걸리면 처벌 받을 텐데.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쵸. 저게 잡는 놈도 걔도 도둑놈이거든요. 그래서 나눠 먹는 거죠. 내가 옥수수 1kg 받았으니까 너 뭐 내 반 줄게.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 북한에는 부대 연대장 정도가 우리나라에 생산 모닝 정도 탈지 말지예요. 그 정도 안 돼요, 차가. 연대장 차가 에어컨이 안 나오고 온풍이 잘 안 나와요. 온풍이 그냥 엔진 뭐 열 이 정도로 나오는 거. 한 2시간 있어야 따뜻해지는 그 정도의 차를 타고 다니고요. 4단장쯤 되면 아마 제가 타는 차를 타죠. 자동차 같은 것도 개인 소유가 안 되죠. 얼마 전부터 북한이 개인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개인 소유가 이제 되는 걸로 네. 얘기는 나왔어요. 네. 근데 걔네는 그래요. 뭐 어느 순간부터 야, 차 다 받쳐. 그러면 갖다 반납해야 돼요. 그냥 말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지시가 김정은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는 애가, 그러니까 자가용 차 있는 애가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야, 그 자가용 차 있는 새끼들 다 차 갖다 받쳐. 너네 거 아니야. 이러면 뭐 끝이죠, 뭐. 저 같아도 근데 나오겠네요, 거기. 내게 없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런 점은 또 있어요. 뭐 우리 사회에서는 또 자기께 없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당장 아파트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은 분명히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다 내 집이 아니거든요. 다 사람이 가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기준.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서울의 어떤 동네 엄청난 비싼 아파트에 뭐 일생을 일해서 손을 거기다 갖다 다 바치고 살아야 된다. 이거 아직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해서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의 어떤 지역에만 살아야 된다. 뭐 어느 동네에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는 어디 조금 도시에서 벗어진 데 살아도 진짜 긴장하면 많이 아프고 막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119 부르면 119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시골에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서울이나 한
그런 데를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 서울도 뭐 서울에도 집값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한데 굳이 어떤 지역에 막 그냥 그 돈을 막 이렇게 해서 그 투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투기 현상을 일어나는 게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투기도. 근데 사람들이 굳이 거기 살아야 되나? 이런 거죠. 그게 심지어 북한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만 가봐도 우리나라의 어디 그 지역 도시들 있잖아요. 지역 도시들 이런 게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병원은 2시간 운전에 가서 있고 학교는 뭐 1시간 운전에 가야 있고 대체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도 병원 2시간 가는 데가 없거든요. 예, 우리는 다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워낙 땅도 작고. 그런데 자꾸 너 서울 못 사는 게 이게 참 뭐 심지어 그걸 막 뭐 인생에 좀 낙오자처럼 생각하는,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하는 거죠. 나이스하잖아요. 차. 지금 군용차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네. 북한에서 운전병이셨잖아요. 근데 한국 차는 한국 국산이잖아요. 북한의 전투 차량들이 국내에서 만든 승리오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제대로 작동하는 차가 크게 없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많이 들여왔죠. 러시아에서 예전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 때 러시아에서 우아즈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미국의 치프차 약간 그런 계열이죠. 그걸 상당히 들여와서 연대장 이상부터 다 보급을 했어요. 근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90년대 이전 차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는 중국에서 온 전투 차량들, 뭐 신비, 북경 이런 게 뭐 베이징 약간 그런 이름이에요. 그걸 가져다 쓰는데 그걸 선호하진 않아요. 군인들, 장교들 중에서도 러시아 차 타겠다고 하지 중국 차 타겠다고 안 해요. 차들을 또 이젠 다 개조를 해가지고 지가 돈 갖다가, 원래 차량이 그게 우아즈랑 이런 거는 타이어 이 설계 자체가 안에 튜브인가?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그 통다이어 가져다가 통다이어 다 끼우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죠. 돈 많은 장교일수록 통다이다 갖다가 맞추고, 돈 없는 사람은 튜브 있는 거 이제 이거 이렇게 팍팍 갈아서 펑크 떼는 거,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작전 차량, 지휘 차량들 쭉 다니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뿌듯하죠. 멋있고. 저런 거 북한에서 제가 오기 전에 평양 시내 도로만 알려주는 나의 길동무라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어플리케이션. 근데 지원이 안 됐어요. 그게 제 휴대폰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데이터 이게 필요한데 워낙 그 데이터가 비쌌어가지고, 인터넷이 아니고 인트라넷 데이터를 팔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비싸서 나의 길동무라는 앱을 사용 못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여기 한국에 딱 DMZ 넘어가서 왔을 때 저런 차량들의 내비게이션이 지원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저 차 타고 제가 DMZ부터 서울까지 압송된 거죠. 쭉 들어왔는데 그때 막 길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도 같은 운전병의 입장으로서 차를 탔고 이제 운전을 군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길을 물어보지도 않아도 누군가 옆에서 자꾸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북에 있을 때 어디 가려고 하면은 거기 지도를 다 대체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걸 다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마다 알려주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몇 분 전에 어디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쪽에 교통량이 좀 많으니까 예상하고 가라, 이런 것도 알려주더라고. 그게 진짜 놀라웠죠. 북한은 이런 게 아마 뭐 10년, 20년 후에도 잘 도입 안 될 것 같아요. 위성이랑을 띄워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런 내비게이션 정보도 쏴주고, 자기들이 실제 안 띄워도 인터넷을 망을 오픈해야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 지원을 해줄 텐데 북한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김정은이라던가 이런 작자들은 자기 누릴 걸 기본적으로 다 누리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저게 김정은이 한 지금 40 초반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얼굴이 이렇게 마탱이가 같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뭐 그래도 언제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킬지 모르고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구멍가게 사장님? 요 정도만 돼도 그래도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는 다 누리잖아요. 어디 가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야, 해외 여행을 가보자 그러면 여행도 가고. 저기 요 정도의 집이면 북한에서 리당 비서동진의 집
네? 리당 비서? 네, 리당 비서 아마 우리나라 치면 누구쯤 될까요? 권력이 꽤 있죠. 평양 뭐나 이런 대도시, 뭐 함흥이나 원산, 성진 이런 대도시 정도 가야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죠. 이거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어느 그냥 깡 산골에 있는 버스 정류소인데 이거 딱 정보가 뜨잖아요. 곧 도착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저기 예측을 해야 뭐 어디 가서 저기 화장실을 갔다 오든 뭐 하든 할 텐데 얘네는 하루 종일 당장 올 것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안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도 맞지 않게 이렇게 있고 어떤 데 보면 서울 시내 이런 데 보면 그 앉는 거 있잖아요. 그 벤치 따뜻해요. 거기요. 열성. 따뜻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수령님 사랑보다 이거는 북한의 수령님 사랑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이게 북한에 있으면 걔네 이거 수령께서 위대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이런가 선전을 겁나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 공무원이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참 신기하고 좋죠. 대중교통만 타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민주화라는 게 배고픈 상황에서는 민주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조금 경제 수준이 조금 올라가서 배가 좀 차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 단계의 생각을 할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오토바이를 하나씩 다 타고 하면은 그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곤 하죠. 근데 북한 정권이 워낙 그 폭력적이고 교활해서 주민들이 오토바이 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민주화로 이어질지는 그거는 좀 아직 제 생각에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요 정도 유지해야 통제가 잘 먹히기 때문에 그래야 쌀을 좀 줘도 만세도 부르고 이러지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니는데 수령이 저기 쌀 1kg 주면 만세 부를 인민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바라보시는 곳이 북한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 시점에서. 남과 북, 한반도, 우리는 통칭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뭐 코리안 페니슐라 뭐 이렇게 똑같은 이 반도에 살아가는데 원래 좀 더 잘 살자면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더 잘 살아야 되거든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형학적으로 불리한 한국이 북한을 능가하게 잘 살고 이런 점들은 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제도를 우리가 택했냐 이의 차이인 것 같고 우리 한반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근면성이나 DNA나 이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굳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누구에게 저항의식이 없고 이래서 지금 노동당에 굴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도를 우리가 어떤 제도를 택했냐 그리고 그 제도에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 왔냐 이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시장경제라는 내가 일하면 나에게 확실히 돌아온다는 이런 시장경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정말 이제는 순위권에 들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지. 북한 사람들도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게 될 수 있다면 진짜 밤잠 안 자고 일할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주말이 없이 일을 해요. 근데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주말이 없이 6일 동안 나가서 노동 집단 이 일을 하는데 내게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루 쉬는 날은 들어와가지고 내 거 24시간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 돈도 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네. 저기 PD님은 오늘 차 타고 오신 거 보면 저기 북한에서 한 4단장쯤에 그런 4단장이나 또는 군수나 이 정도의 특권을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누리고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태어난 거에 진짜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북에서 꼬질꼬질하게 살다가 여기 딱 DMZ 넘은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뭐 돈 벌어서 차도 살 수 있고 뭐 저게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런 삶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